네,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최평국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평국 회계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외벌이 다둥이 아빠 연말정산과 관련된 절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네.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보죠. 올해는 둘째가 학교에 들어가는 바람에 막내밖에 아동수당을 못 받았네요. 막내도 내년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동수당은 이제 끝이네. 옆집은 우리 애랑 7살 동갑인데 생일이 빨라서 올해 초등학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아동수당을 못 받았대요. 아쉽겠어요. 대신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가 좀 더 있을걸? 그래요? 아동수당 받는 것보다 연말정산 때 혜택 받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내년에 막내가 학교에 들어가면 다 공제받을 텐데 뭐가 급하다고. 그렇다고 막내를 나이도 안 찼는데 학교에 보내는 건 아니지 않소? 그야 그렇죠. 그나저나 우린 양가 부모님의 애가 셋이니까 부양가족 공제 작년이랑 크게 달라지는 건 없겠네요. 그렇지. 아마 옆집보다 우리가 더 혜택이 클걸? 네, 회계사님 지금 네. 웹툰 저희가 나온 거 보니까 아동 수당을 받으면 뭐 공제를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두고 지금 부부가 얘기하는 장면인데 이 아동 수당 받으면은 세액 공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 세액 공제는 네. 만 7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둘째까지는 한 명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한 명당 30만 원의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례에서는 예. 자녀가 3명이기는 하나 막내의 경우 만 7세가 되지 않아서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같은 7살이라고 해도 학교에 입학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자녀 세액공제 적용이 달라지는 건가 봐요.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2019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해 세법상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만 7세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생일이 빨라 네. 초등학교를 만 7세 이전에 입학하였다면 아동수당은 지급받지 못하는 대신에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가정에서는 이를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번 연말정산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뭐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가족이 되게 많더라고요. 부양가족이 많은 다둥이 가족과 자녀가 한 명밖에 없는 1인 자녀의 가정을 비교를 했을 때 만약 같은 연봉이라고 하면은 이게 세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예, 세금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 이외에 다른 조건은 모두 같을 경우 예. 다둥이 가족과 1인 자녀의 가구를 비교하면 네. 약 516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엄청 많이 나는데요. 네. 네. 주된 이유로는 부양가족 수의 차이로 인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으며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 좀 전에 표를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급여는 같은데 맨 윗줄에 과세 대상 급여에서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게요. 그러면은 이게 자녀 보육 수당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수와 상관없이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네. 특히 이러한 비과세 보육수당은 자녀가 한 명이더라도 맞벌이 부부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6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지 모를 수 있는 회사 인사팀에 신청하면 세금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좀 잘 알아야지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 드는데요. 앞서 저희가 뭐 그림에도 봤는데 이 다둥이 아빠와 자녀를 한 명 두고 있는 아빠의 연말 정산 중에서 이 소득공제가 보니까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부양하는 가족이 많으니까 거기서 좀 차이가 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례에서의 인적공제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네. 양가 부모님, 아이 셋 이렇게 9명입니다. 네. 한 명당 9명.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양가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당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양 가족 수에 따라서 인적 공제가 차이 나기 때문이라는 그렇네요. 건데 세금 네네. 절세 효과는 얼마나 큰가요?
두 가구 모두 24%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약 312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예.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므로 급여가 높은 다둥이 가족이라면 장인, 장모님과 같이 이 숨어있는 부양가족은 꼭 챙겨야 될 사항입니다.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이제 부양 가족이 많으면 그만큼 이 소득 공제에서 유리한 이제 네네. 고지에 올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용카드 공제에도 유리한 게 있어요? 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신용카드 등을 지출한 경우 본인의 사용액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 주의하실 점은 부양가족 중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례에서는 신용카드 등의 이 공제를 부양가족까지 포함해서 총 4,500만 원을 사용할 경우입니다. 이 중에는 양가 부모님이 사용한 전통시장 이용분, 대중교통 이용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 해당 이용액의 소득공제율은 40%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또 자녀분들이 많으면 생활비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특히 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네, 교육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대상자 본인을 위한 공제와 네. 부양가족을 위한 공제로 구분됩니다.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별도의 한도가 없으며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대학생의 경우 연 900만 원, 초중고 학생의 경우 연 300만 원의 한도가 있으며 네. 15%의 세율이 적용돼 산출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네. 부양가족 중 부모님의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네. 그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아이를 갖고 있는 외벌이 가정의 연말정산에서 좀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첫째, 6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다면 비과세 육아수당과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아동수당을 챙기고 초등학교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활용하십시오. 네. 단,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네. 둘째, 숨어있는 부양가족을 찾으십시오.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들 이외에도 공제 대상 요건에 양가 부모님을 추가해서 기본공제와 추가 소득공제를 받으세요. 소득세법상 누진세율 구조에서의 이 소득공제 절세 효과는 다른 공제 항목에 비해 보다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과 이들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연말정산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추가 공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그를 입증하기 위한 네. 준비 서류가 별도로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평국 회계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